오늘 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뭐 오늘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계속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이 계속 그 여론의 중심에 있었는데 비례대표 또한 그 논란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 왜 최악으로 평가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은 다 끝난 거예요? 뭐 완전히 절차상 끝난 건 아닌데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날 45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재심의를 요구했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새누리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선권 순번은 수정하지 않았고 후순위 후보들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명단을 확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신청을 철회했거든요. 예. 후순위 4명만 교체하는 걸로 마무리했고 이제 남은 절차는 최고위 재심의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여기 비례대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19대 총선 공천자 비례대표 명단하고 20대 총선 명단을 놓고 보면은 야, 이렇게 바뀌는구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들 하는데 예.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악의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대는 다 시켜놓고 나니까 이제 최악이다 이러는데 20대는 해보기 전에 최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 교수는 비례대표는 기본적으로 직능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지역구를 통해서 원내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런 정신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19대 때는 그나마 다문화 가정, 뭐 이자스민 의원, 또 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 등 상징성 있게 뭔가 배려하려는 흔적이라도 있었다. 뭐 그분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 이제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새누리당은 19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비례대표 선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됐는데 이번에는 일할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돌격대 내지는 당을 지킬 사람만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천됐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좀 보죠. 예, 20번 이내에 이제 당선 안정권을 20번으로 보거든요. 그 이내 보면 IT 전문가도 있고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하다가 뭐 전우를 구하려다 2달을 잃은 이종명 예비역 육군 대령도 있고 전현직 항공도총 임원도 있고 뭐 국가품질명장 조은현 국수 등등 직능 대표들이 포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름대로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 나머지를 놓고 보면은 친박 돌격대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일단 뭐 10번을 받은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 또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최윤혜 전 코레일 사장, 또 21번을 받은 하윤희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 또 20번을 받은 김본수 씨나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물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군 출신 비율이 좀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가요? 이종명 예비역 대령은 뭐 상징적인 의미로 넘어가더라도 당선권의 13번의 윤종필 전 국군 간호사관 학교장, 또 22번의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무리를 빚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사퇴는 아니고 15번 그대로 가는 겁니까? 공관위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른바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불리는 전희경 씨,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또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도 논란이 되는데 다양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나치게 우편향 아니냐, 수구적이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대와 비교하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은 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이 19대 때는 보수권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우편향적이고 수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천의 컨셉이 안 보이는데 당의 청와대의 전위대 노릇하면은 뭐 보상한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비례대표를 준 건 아닌가.
사실은 뭐 다른 당도 다 잘해야 되지만 여기는 네. 집권 여당이고 가장 많은 수의 비례대표들이 국회로 들어갈 게 확실한 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국민 눈치를 제대로 봤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 이제 유승민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국면 보고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최창렬 교수는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것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근데 보정 노력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객체로 전락한 공천이었다. 국민은 유리되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네.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새누리당 취약 지역에는 광주 전남북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열혈 당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 번도 배려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새누리당 국민 공천 배심원단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통보도 없이 공관위 측이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명단을 전격 확정 발표했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큼 국민의 눈치를 안 받느냐. 저는 뭐 이 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뭐 자기 당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한테 한 자리 주는 식이 될 거라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대표, 소외계층 대표들이 들어가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는 문제니까 좀 제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